안녕하세요. 1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강에서는요, 돈이 되는 절세 전략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 전략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에는 세금을 전혀 안 내는 비과세 상품도 있고, 소득공제 상품도 있고, 세액공제 상품도 있죠. 비과세 상품에는 ISA,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은 이왕이면은 다른 상품보다는 이 상품에 먼저 가입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상품으로서 주택청약저축, 그 다음에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 통장, 그리고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노란우산공제,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액공제 상품으로서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상품을 활용하면은 일반 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15.4%에서 많게는 49.5%만큼 더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상품은 세금 자체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 전략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매월 75만 원씩 많이 넣게 된다. 연금계좌에 어떤 게 있죠? 연금저축 또는 IRP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씩 넣어서 매월 75만 원씩 넣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매년 한 148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5년이 되면 740만 원이 되고요. 10년이 되면 1,500만 원가량 되고요. 30년이 되면 한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세금을 돌려받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투자하지 않는데 재투자 수익 재원이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예금이나 적립펀드로 한다고 하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세 상품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인이 아니고 자영업자다 그랬을 때는 노란우산 공제도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를 매월 35만 원씩 넣으면요, 최고 154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 표준, 사업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154만 원 만약에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1년에 154만 원이니까 한 10년 되면 1,540만 원이 되고요. 30년이면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5%짜리 적금 또는 적립펀드로 운용을 한다고 하면은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서 재투자 재원으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세 제외 상품을 통한 절세 전략이 있는데요. 과세 제외란 것은 세법상 아예 과세에서 제외시키니까 세금 안 낸다는 소리입니다. 과세 제외 상품에는 국내 상장 주식, 그다음 국내 발행된 주식형 펀드, 그다음 국내 벤처기업 주식, 이런 것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활용하면 좋겠고요. 반면에 국내에 상장된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나 해외 투자 펀드, 그다음에 외국에서 발행한 펀드나 외국 주식, 이런 것들은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상으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제외 상품을 통한 절세 전략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기예금에 1억 원 투자해서 수익이 1,000만 원 생겼다. 또 한 경우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이 1,000만 원 생겼다. 그랬을 때 차이는 뭐냐면요, 주식형 펀드는 대부분 주식 매매 차익으로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이자 소득이잖아요. 이자 소득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로 과세합니다. 세법상. 그러니까 1,000만 원 만약에 수익이 생겼다면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식형 펀드는 대부분 주식 매매로 얻은 소득입니다. 근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하기 때문에 세금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가입해보면 물론 세금이 조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 매매 차익이 아닌, 주식형 펀드라도 일부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채권에서 투자한 이자 소득,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금을 물릴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 절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15.4%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요,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상된다, 점점 내가 이자 배당소득이 많아져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랬을 때는 비과세 상품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죠. ISA 계좌나 청년 도약 계좌나 또는 비과세 종합저축,
또는 장기 저축성보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금소득도 절세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게 되면은 연금에서 또 세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세율이 3.4%에서 5.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세율이죠. 그런데 만약에 개인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령 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수령 기간을 연장해서 연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1,500 이하로 만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수령 기간을 10년이었던 것을 20년으로 늘리면은 연간 받을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로 줄어들겠죠. 그거로도 부족하면 30년으로 늘리면은 연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로 줄어들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은 55세에서 85세까지 받고 IRP는 85세에서 105세까지 받고 이렇게 상품에 따라서 수령 시점을 달리하면은 또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줄어드니까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연금소득 또는 금융소득도 이렇게 절세를 통해서 조금 더 세금을 줄이고 또 줄인 걸 가지고 재투자함으로써 더 소득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세는 부자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보통 직장인, 보통 자영업자들도 절세를 통해서 투자 재원을 만들 수 있고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절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절세 상품 가능하면 많이 가입하시고 그리고 그 가입한 데서 어떤 별도의 소득이 생기면은 그것을 재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세와 투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절세도 하시고 투자 수익도 높이시고 노후에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